제가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스페인 국왕 부부가 초청하는 그 연회에 대통령 내외가 입장을 할 때 김건희 여사가 하얀 장갑이 긴 그런 걸 끼고 손을 건들건들 이렇게 흔든 적이 있었죠. 그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그때 나토 정상회담이었고 대통령 되고 나서 첫 외유였습니다.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 제가 다녀오자마자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나누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사님, 일국의 주권국가의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타국의 국왕이든 대통령이든 주석이든 총리든 타국의 수반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 내외는 그냥 꼿꼿이 서서 손만 내밀고 악수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카톡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분은 내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외교 부분, 국방 부분, 국내 내치 부분, 교육 부분 모든 이 국정 정반이 지금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을 어떤 의전 프로토콜을 귀뜸을 해주고 지적을 해줄 정도로 누군가가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비근한 예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십몇 년 전에 이미 대통령 청사가 있는 담벼락에 자리를 잡았어요. 고급 오피스텔 13층과 5층을 두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위치한 곳이 용의 꼬리 부분이다. 그러니까 용의 몸통은 국방부 청사고 용의 머리 부분은 한남동 관저다. 이래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꼬리가 들어왔는데 몸통하고 머리가 들어와야지 하면서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 부추김을 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막 청원이 불릴 듯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기 문재인 말기 그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천공이 한마디 했잖아요. 천막이라도 치고 가서 들어간다고 그래라 했더니 그 이튿날 바로 그 발언이 나와서 결국은 국방부에 인수위원회 현판식도 하지 않은 그런 김영은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서 국방부를 쳐들어가서 방 빼! 이런 폭력을 저질렀고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사시는 거기 쳐들어가서 김건희 여사가 여사님 그 장관의 부인 여사님을 밖으로 불러내서 수치를 주면서 나무도 잘라라 못도 잘라라 이러면서 거기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용산시대라는 것을 열었는데 그 용산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5,500만 명의 국민들을 정말로 불안과 초조 전쟁의 그 위기 속에 공포감을 넣고 있는 행동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지정학적 혹은 분단 상황에서 어떤 전시체제에서의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위치할 그런 나대지의 국방부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거쳐갔고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곳을 지형진물을 이용해가지고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하 핵 시설물이 방어가 되는 핵무기가 투하돼도 미사일이 투하돼도 끄떡없는 그런 벙커 요새에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왕산과 북악산 지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냥 아무런 검증도 안 하고 천공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책 없이 그곳에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13번 게이트를 보면 통탄한 마음,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로서. 왜 그러느냐?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우편번호가 집 코드가
900557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용산 미군기지 그 지역의 에어리어가 900로 시작됩니다. 모든 미군 부대, 미군 레이더 기지, 미군 캠프, 탱고, 오스카 이런 지하 벙커 시설, 이 모든 또 해군 시설 이런 거는 샌프란시스코 영토나 캘리포니아 영토라고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에서 이 국정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이거는 국민적인 수치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거는 탄핵감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반대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어느 언론인가요? 어디? 연합뉴스. 예. 저는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고요. 연합뉴스가 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유세하는 시절부터 출마해서 공약을 하고 유세하는 시절부터 제2부속실, 특별감찰실, 민정수석실 이 세 개 부서를 아예 폐지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천공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천공의 지시를 받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시설, 박근혜 대통령 또 그 외에 이명박 대통령 많은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선 실세들이 청와대를 들락거리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세 기관을 애초부터 폐지하고 천공의 수렴청정을 가감없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산 이 에어리어는 천공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자기만의 영지요 성지로 여기고 자기만의 종교적 판타지와 교리가 구축된 그곳에 애꿎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불러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수많은 그런 정책을 천공말 정책 아무런 정체불명의 이상한 정책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이상하다 할 때 알고 보면 천공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설날 천공의 성 커튼 그 방영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어서 또 조만간 또 2탄이 계속 방영이 될 것입니다. 천공 관련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본방송이 있습니다. 취재한 것이 들어가는 본방송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세 개 주요한 기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특별감찰실을 폐지하고 없는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마음껏 자신의 가족들을 동원하고 자기들의 측근들을 동원하고 또 커버나 콘텐츠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이러한 언더커버 형식의 이런 취재가 아니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몰카 공작이다, 공작 정치다, 북한의 대남 공작의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비방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